하나로 여러 개로 빨리 늘릴 수 있는 적심 기법. 오늘 럭셔리 다육에서 공개해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이 올라오는 것 순서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저희가 하나씩 영상에 담아서 그 문제점 해결 방법 아니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적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육이를 사서 애지중지 키우지만 어느새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양의 수를 같이 키웠지만 더 많은 양의 수를 갖고 있다.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증식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심, 커팅, 입꼬지, 어쨌든 번식하고 늘리는 방법, 개체수 하나를 가지고 2개를 만들어내고 3개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맞춰서 제가 오늘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칼이 의료용 메스, 요 칼이에요. 요 칼은 그냥 단면으로 잘라낼 때 쓰기 좋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고 넓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칼도 많이 써요. 이게 제가 많이 쓰는 칼은 요 칼인데요. 이 칼에서는 요 사이에 이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커팅을 하면서 그 위아래 입장을 건드려서 아이들을 손상을 입게 만드는 반면에 요 칼은 좀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커팅을 할 때 좀 많이 부드럽게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칼들을 모두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매니아들 쪽에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커터컬 같은 거, 문방용 커터컬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커팅이 가능해요. 꼭 의료용 메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준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큰 대품장을 자르거나 할 때는 의료용 메스 내지는 어떤 때는 과도 있죠. 과일 깎아 먹는 과도, 그것을 사용해서 힘을 받아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는 굉장히 커다란 대품 창이라든지 다육이를 커팅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과도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알코올이나 이런 데다가 얘네들을 좀 세척을 하고 담가서 소독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일단 퀸즈 마리아 금을 한번 볼게요. 되게 예쁘게 생긴 대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올 여름에 장마가 좀 길었죠. 햇빛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자라오르다가 여기서부터 한층 층을 지면서 이렇게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장과 입장 사이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랐을 때도 수영 자체가 미워지기 때문에 커팅을 해서 아깝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살려서 작은 아이 하나를 만들고, 이 사이사이에서 계속 층이 많잖아요. 요 사이사이마다 생장점이 있는 곳마다 다 자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론가 분출을 해야 되고 종족을 번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본 원칙에 이 아이들은 충실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생장점이 있는 곳에서 자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입장의 단수가 많을 경우에는 꽤 많은 아이들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얼굴과 얼굴에 이렇게 층해지는 부분이 있죠. 딱 보시기에도 요만큼이 딱 층해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를 커팅을 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보이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요 의료용 칼을 넣어 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어서 똑 잘라주게 되면은 쩍 소리가 함께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어차피 수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체수를 늘리고 번식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번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잘라졌을 경우는 이 아이를 그대로 말려주면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균과 밝은제가 함께 포함된 이 약을 전반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엄청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는 커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아이의 창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새 자구가 나오는데요. 새 자구가 나올 때 계속해서 영양이 안 좋거나 빛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자구조차도 삐쭉삐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길쭉하고 삐쭉하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은 영양을 좀 충분히 그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이가 벌어졌을 때는 간단하게 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촘촘하게 되어 있는 아이도 이제 적심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연 자구를 받으려면 보통 12월에서 1, 2월, 영양이 좋을 때는 12월에서 1, 2월, 생육 환경이 춥거나 어두워졌을 때는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자구를 달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자구를 떼서 한 아이를 다시 만들 때까지는 적어도 내년 5월이나 돼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자구를 생산해 나는 방법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촘촘해요. 이럴 경우에도 요 칼을 사용합니다. 요 칼을 사용해서 적정한 곳을 찾아요. 자, 찾아서 그 자리에다가 여기를 잘라야겠다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 칼을 집어넣고 안으로 밀죠. 이렇게 반 이상을 밀고 난 다음에 아래를 잡고 위를 들어 올립니다.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지죠. 깔끔하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생장점이 부러졌거나 상처가 나 있는 아이들은 떼어주고, 아까 마찬가지로 밝은제를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이대로 했다가 한 1, 2주 후에 자구가, 그러니까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옆에다 놓고요. 보시면 요 밑에 입장에서 이제 위에 입장을 그대로 살리는 거는 윗몸은 그대로 하나의 개체로 가져가는 거지만, 이 밑에서 몇 개의 자구가 나오느냐가 이 아이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입장이 물러 있는 아이들은 떼주시고요. 여기에다도 약을 살짝 발라서 요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뿅뿅 하고 자구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자구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고 귀엽습니다. 자, 요 아이가 오늘 커팅을 했으니까 날짜를 써놨다가 언제 또 이 자구가 나오게 되는지, 얼마큼 성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날짜를 써보도록 할게요. 8월 21일입니다. 자, 이렇게 8월 21일 날 컷을 했다고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은 이 아이의 역사가 또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도 이쪽에 더 넣고, 또 다른 아이의 커팅 방법입니다. 자, 철아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옷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옷자라게 되는데요. 철아는 보통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옷자라 있습니다. 이 철아를 커팅하는 방법, 번식하는 방법으로서 또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흔히들 펄을 뜬다고 하죠. 윗 단면을 이게 직선으로 짜는 게 아니라 윗 단면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료용 메스 이 칼을 가지고 옆면으로 정확하게 잘라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위해서 확실하게 열을 발라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단면을 잡고 옆으로 칼을 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물들이 많이 수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발라주게 되고요. 요 아이를 그대로 심으면 하나의 개체수가 되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 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커팅하는 방법이에요. 얼굴마다 커팅을 하게 되면 2개, 3개로 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칼을 댔을 때 아예 그 단면을 좀 잘라주게 되면 2, 3개의 얼굴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칼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깊게 직선으로 집어넣고 딱 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의 얼굴로 갈라지게 되겠죠. 이파리를 떼어내서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 잘라내 주시고요. 또 이 아이도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여기에 약을 이렇게 단면 따라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철화에서 2개의 얼굴을 잘라냈습니다. 그럼 개체수가 2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금철화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 아이 이제 밑에 입장을 보시면 이 밑에 아이는 이제 요 상태에서 뿌리가 닫힌 아이들, 커팅 과정에서 생장점이 닫힌 아이들은 이렇게 떼내 주시고요. 나머지 아이들, 요 나머지 부분에다 약을 발라주시면 여기에 있는 요 사이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이가 2개의 아이로,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이렇게 생장점을 가진 또 다른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번식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심하는 방법을 풀을 뜬다고 하고요. 이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잘 금이 들어가 있는 누벨라 백금이에요. 이 아이도 적심을 할 건데요. 윗단을 잘라서 일단 말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뿌리가 많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 입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적심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떼어내는 것이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떼어내다 보면 이렇게 생장점이 닫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 아이가 건조되기가 일종의 약간 이제 여기 수간을 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제거해내도 여기가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 뿌리를 받아서 또다시 새로운 아이로 나오게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벨라 백금이에요. 일시정지 해도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적심 방법을 통해서 다육이들을 번식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론은 쉽지만 또 해보다 보면 막상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은 다육이를 늘려가고 번식시켜가고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하답니다. 오늘은 럭셔리 다육에서 적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봤어요.